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현재 친정집에서 부모님 그리고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부모님을 무시하고 자기 부모만 소중하게 대했던 전 남편을 사연으로 보내서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 번 먹는 꼴을 봤으면 좋겠네요. 저와 전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만나게 되어 약 2년간 연애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1년 후에 건강한 아들까지 낳았죠.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니, 이제 집에 오면 어떡해? 애 보느라 힘드니까 일찍 와서 도와달라고 했잖아. 누구는 일찍 오기 싫어서 이 시간에 오는 줄 알아. 회사 일이 늦게 끝난 걸 나더러 어쩌라고. 부장님이 퇴근을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서 오냐? 적당히 눈치 봐서 집에 간다 하고 나왔어야지. 그게 말처럼 쉬워? 당신은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이래? 연애할 때 그리고 신혼 때까지도 남편과 크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 육아라는 게 정말 힘이 들고 못할 짓이더라고요.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내 새끼지만 몇 날 며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애한테 시달리다 보니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고 공포심은 물론 노이로제에 걸릴 것만 같았죠. 마음 놓고 푹 자본 기억도 없고 밥 한술 뜨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이런 저를 나몰라라 신경 쓰지도 않았던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대단하게 육아를 도와주는 건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이라도 알아주었다면 남편을 이토록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저 제가 집에서 편하게 애 보면서 놀고 먹는데도 계속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 그게 더 열이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예민한데 이렇게 남편이랑 다투게 되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죠. 참다 제가 폭발하면 남편은 미안하다고 일단 사과를 하면서 제 눈치를 슬슬 보다가 며칠 후엔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달째 반복되니까 우울증이 오는 것 같고 집에만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 미칠 것 같았어요.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육아휴직을 조기에 중단하고 회사로 복직을 결심했습니다. 뭐? 당신 육아휴직 반년도 넘게 남았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데? 회사에서 그만 쉬고 빨리 돌아오래? 아니, 그냥 내 결정이야. 나도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겠어. 장난하는 거지? 그럼 우리 애는 어쩌자고? 어린이집이라도 보낼 생각이야. 아직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은 힘들 것 같고 집에서 애 봐줄 사람을 구해봐야지.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한테 애를 맡기고 회사 다니겠다는 비정한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저라고 아이한테 어찌 미안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둘 다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차라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에게 더 잘해주자는 생각이었고 몇 달만 그렇게 돈을 주고 맡기다가 아파트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애 봐주지도 않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좋은 아빠인 척을 하는 거야? 나도 똑같이 나가서 돈 번다니까. 똑같이 돈 벌면서 퇴근하면 똑같이 아이 돌보면 되겠네. 제가 남편에게 복직을 선언하자 남편은 뭐하러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며 궁시렁거렸어요. 하지만 더 강하게 따지고 나올 수도 없었겠죠. 본인이 생각해도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생각했으면 자기가 저 대신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애를 봤어야죠. 저는 우리가 출근해서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만 아이를 돌봐주실 분을 구했고 마땅한 분을 찾자마자 바로 회사에 복직했어요. 남편이 늦게 퇴근한 날에는 제가 무조건 일찍 집에 들어갔고 제가 야근을 하는 날에는 남편이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신 왜 이제 와? 애가 아까부터 엄마 찾고 난리였는데. 내가 밖에서 놀다가 왔어? 나도 일하다가 온 거잖아. 엄마가 없더라도 아빠가 아이를 잘 달래고 있어야지.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부지런히 벌어야 할 거 아냐. 제가 같이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남편은 육아에 있어서는 찍소리도 못하게 되었어요. 월급 자체가 제가 더 많았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훨씬 바쁘고 일도 많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죠. 본인이 직장 다니고 제가 혼자 애 키울 때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을 하더니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제발 살려달라며 곡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모든 일은 상대적이고 남이 할 때는 쉽게 놀면서 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직접 해봐야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잖아요. 느긋하게 야근하고 9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면 온몸이 땀에 쩔어 울상이 되어 있는 남편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쯤 되니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미안해. 그동안 당신 혼자 애 보게 한 거 말이야. 당신 없는 동안 내가 혼자 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어. 난 이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다고 막말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한테 떠넘기지 않을게. 월말에 회사 일 때문에 일주일 연속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깊은 후회와 함께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날 무심하게 굴었던 본인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육아에 대해서 전부 저한테 떠넘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반응에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구나 싶었어요. 이래서 사람은 직접 그 일을 겪어봐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남편의 사과로 지난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진 저는 되도록 야근 없이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사의 일이 몰아치면서 전 직원이 칼퇴근을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거의 보름 가까이 일찍 퇴근을 못하고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고 있었고 그날 역시도 야근을 하다가 밤 10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은 보이질 않았고 거실에 낯익은 사람이 소파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너는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오니? 회사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요. 그런데 어머니, 이 시간에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편은요? 아이를 보고 있어야 할 남편은 보이질 않았고 어머님 혼자 잔뜩 구겨진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는 꼴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를 표독스럽게 째려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오만 욕이 다 느껴졌죠. 그때 남편이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안방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왔어? 내가 혼자 애 보기 힘들어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지. 그러게 너는 멀쩡히 육아휴직 기간 놔두고 복직은 뭐하러 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니? 너가 그러고도 애 엄마야? 이 상황에서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 제가 갑자기 회사가 바빠져서 그런 거고 평소에는 저도 일찍 와서 애는 제가 보고 있어요. 됐다. 듣기 싫어.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까지 도와달라 전화를 했겠니? 늙은 시어미가 이 시간까지 너네 집에서 애를 봐주고 있어야 해? 대체 너 하나 때문에 몇 사람이 고생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잔뜩 역정을 내시고는 제가 하는 변명은 듣지도 않고 가버리셨어요. 한참 욕을 먹고 기분이 상한 저는 남편과 2차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어머님을 부르면 어쩌냐고 따졌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말하더군요. 그래도 한 번 남편이랑 싸우고 제가 어머님을 말도 없이 부르지 말라고 경고했더니 그 뒤로 어머님을 호출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 이후로는 저도 될 수 있는 한 야근을 피하고 빨리 퇴근해서 아이 육아를 맡아서 했습니다. 한참 별일 없이 조용한 날을 보냈었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출장 가야 해. 부산에서 이틀 동안 업체 행사가 있거든.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주말 내내 출장 간다고? 평일에 퇴근해서 애 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주말에도 나 혼자 애 보고 있으라는 거야? 진짜 해도 너무하네. 누구는 주말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지 않은 줄 아나 봐요. 회사 출장이라는 것이 제가 좋아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똑같이 회사 생활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제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예전에 저도 화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는 치지 못했어요. 게다가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와서 애 한번 봐주는 일로 제가 남편과 엄청 싸웠거든요. 아무튼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고충이 많을 텐데 이번 출장권으로 화를 내는 남편에게 저도 따지고 들 수는 없었죠.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일요일에 최대한 일찍 올라와서 내가 애를 볼 테니까. 그때부터는 바톤 터치하고 편하게 쉬라는 말과 함께 출장길에 나섰어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주말인데 뭐하니? 집에 있지? 내가 반찬 좀 주려고 가고 있는데. 엄마, 나 지금 부산 출장 내려가는 중이야. 그러니 난 당연히 집에 있는 줄 알고 반찬 주려고 했는데. 미리 전화라도 하고 올 걸 그랬다. 그럼 집에 누가 있어? 김서방이 있는 거야? 응, 집에 그이 있어. 내가 엄마 반찬 주러 잠깐 들른다고 이야기해 놓을게. 얼굴도 못 봐서 미안하네. 내가 나중에 애 데리고 한번 들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가 마음에 걸려 냉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의 방문 소식을 전했죠. 남편은 안 그래도 애 보느라 힘들고 정신없는데 장모까지 오냐며 또 짜증을 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살살 달래고 반찬만 받고 나서 택시라도 잡아드리고 돌려보내라 이야기한 뒤에 출장길에 올랐어요. 정신없이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더니 시간은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부랴부랴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피곤해 죽겠다는 표정을 짓길래 고생했다 하고 아이를 바로 제가 넘겨받았어요. 아, 맞다. 엄마는 왔다 가셨지? 반찬 주고 가셨어. 걱정하지 마. 잘 보내드렸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내내 혼자 애 보면서 예고도 없이 찾아온 친정 엄마까지 챙겨준 남편이 고마웠어요. 저는 서둘러 씻고 나와 제가 아이를 볼 테니 남편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친정아빠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엄마는 2, 3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지만 아빠에게서 연락이 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응, 아빠인데 바쁘니? 괜히 일하느라 바쁜데 전화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말이다. 너희 엄마가 며칠 전에 반찬 가져다 주러 너희 집에 갔잖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김서방이 너무한 것 같아서. 네 엄마는 괜히 너희들 싸울 것 같다며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전화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출장 가느라 집에 없어서 반찬만 두고 가시라고 한 거예요. 엄마가 그 일로 서운하셨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서방이 자기 낮잠 좀 잔다면서 너희 엄마한테 애를 봐달라고 했다더라. 밤 10시까지 애를 맡겨놓고는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가라며 3,000원을 줬대. 아빠의 말을 듣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저한테는 우리 엄마를 잘 모셨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밤늦게까지 애를 맡겨놓질 않나. 택시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가라며 현금 3,000원을 줬다니.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아빠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엄마한테 아이를 맡겨두고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낮잠을 늘어지게 잤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동안 기저귀 갈고 애 분유 먹이고 하루 종일 업고 안고 있었다는데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엄마 작년에 무릎 수술하고 요즘도 한의원 다니면서 침을 맞으시거든요. 6시간을 애를 보게 해놓고 택시비도 아니라 버스 타고 가라며 3,000원을 줬다는 게 진짜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빠의 말에 너무 놀라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랑 이 문제로 다시 이야기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했죠. 저한테는 분명 엄마를 잘 모셨다고 하는데 정말 딱 3,000원을 주면서 버스 타고 가라고 한 건지 믿어지질 않았어요. 반찬 가져다 주러 먼 거리를 찾아온 장모에게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친정엄마 사건을 따져 물었어요. 당신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엄마한테 하루 종일 애 봐달라고 한 거야? 그리고 방에서 게임하고 낮잠 잤다며? 아니야, 그렇게 오래 안 맡겼어.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잠깐 봐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야. 우리 엄마 무릎 수술해서 힘든데 밤늦게까지 애 맡겨놓고 잠이나 잤다며? 그렇게 일 시켜놓고 택시비는 못 드릴 망정 고작 3,000원? 진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아, 알겠어. 그때 지갑에 현금이 3,000원밖에 없더라. 계좌이체라도 해드릴 걸 그랬네. 내가 깜빡했어. 따로 장모님한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할게. 그럼 됐지? 장모님이 마침 오셨길래 애 좀 봐달라 부탁드린 걸 가지고 되게 뭐라고 하네. 어차피 손주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뭐? 지금 그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이랑 크게 싸우고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입으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지갑에 현금이 없다고 장모에게 3,000원을 주는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무엇보다도 뻔뻔한 남편의 태도가 더 화가 났습니다. 언제 한번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시어머니 생신이 찾아왔어요. 저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시어머니 생신이고 뭐고 신경도 쓰기 싫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엄마가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고 하시니까 당신이 생일상 좀 차려드려. 돈 아끼지 말고 한우고 새우고 뭐고 팍팍 사와. 재료비는 내가 다 줄 테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라고. 알겠지? 안 그래도 엄마 일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었는데 이 와중에 저보고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라 하더군요. 제대로 된 변명이나 사과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으면서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니 화를 넘어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걸 남편이라 생각하고 같이 살기도 싫어졌어요. 그날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이런 일로 사람에게 오만정이 떨어져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혼을 할 때는 하더라도 제가 당한 기분을 똑같이 갚아주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고 남편은 아침부터 저를 닥달했습니다. 오늘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음식 준비 안 해? 엄마 생신상 당신이 차리기로 했잖아.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어제 재료 준비 다 해놨어. 이따가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바로 차리기만 하면 돼. 그래? 뭐 준비하는 걸 못 본 거 같은데. 남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크게 의심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 어머님, 아버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안달복달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침내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도착했고 그 순간 저는 찬장을 열어 컵라면 3개를 꺼낸 뒤에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식탁 위에 차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생신이라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서 드세요. 컵라면을 본 남편과 시부모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엄마 시장하실 텐데 당장 제대로 된 상 차려. 장난 아닌데? 어머님 생신상 차리라며 그래서 차려드렸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부모님까지 모셔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왜 그래? 나한테 불만 있냐? 불만은 아니고 너가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엄마한테 3,000원 줬잖아. 이거 컵라면 하나에 1,000원씩이거든. 내가 뜨거운 물까지 부어서 드렸으니 훨씬 잘 대접한 거지. 어차피 이혼할 마당에 어머님 생신상까지 차렸으니 얼마나 기특하니? 이혼? 지금 당신 이혼이라고 했어? 엄마 생신날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 역시도 생전 처음 받아보는 푸대접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화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던 차에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진짜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 저희 엄마한테 애 봐달라 하고 방에서 낮잠을 잤대요. 그래놓고는 밤 9시 넘어서 장모한테 버스 타고 가라며 3,000원을 줘서 보낸 거 있죠? 제 말에 시어머니 역시도 할 말이 없는지 헛기침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남편의 폐악질은 도저히 커버가 불가능했나 봐요. 어머님,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랑 미련 없이 이혼하려고요. 우리 부모님께 저딴 사위는 두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한테는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순순히 합의해. 애도 있는데 괜히 구질구질하게 소송까지 가게 하지 말고 애는 내가 키울게.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우리 엄마도 애 봐주신 적 있잖아. 그럼 장모님도 애 한번 봐주실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진짜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누가 애 봐준 것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너가 우리 엄마를 그딴 식으로 대한 태도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전날에 미리 짐은 대충 싸서 차에 실어놨기 때문에 아이만 안아들고 집을 나왔죠. 그날 이후로 회사에 연차를 내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정대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는데 남편은 툭하면 친정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이미 차게 식어버린 후였고 남편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가증스럽게 눈물까지 흘렸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뜻이 이렇게 확고하니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애는 절대 못 준다며 시모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협의는 물 건너간 상태로 구질구질하게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다행히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 제가 출근해서 일을 하는 동안 집에 찾아와 주시는 돌봄 아주머니와 친정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라 아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었죠. 앞으로 애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겠지만 이혼한 걸 한 번도 후회하진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도 절대 후회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